저희 두 번째 스코어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임상의 심화였습니다. 3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 탈북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하나원에서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들의 증상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에너지가 넘쳤고 너무나 발랄한 모습에 정말 수월하게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래서 아주 활동적인 스코어로 가득 채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 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슈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저는 묘한 에너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왠지 숨기고 방어하고 그리고 뭔가 구조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에너지들을 짐작을 했는데요. 이슈가 드러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은 그들은 남아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겪으면서 죽을 뻔한 상황들을 넘기고 현재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한 북에 남겨진 가족들을 또 구출해내기 위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당장 사회에 나가면 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위압감으로 똘똘 뭉쳐져서 트라우마로 인한 몸의 증상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저는 감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가 추석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물었죠. 그들의 세계에서 명절처럼 가지고 있는 어떤 행사나 전래놀이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무의식에 있는 창조성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나무를 계속 심고 베어다가 서로 우리나라에서 자치기 비슷한 어떤 놀이들을 하는데 이러한 룰을 가지고 지면은 어떤 내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들은 방어를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무장된 근육들을 해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위장된 가면들을 하나씩 벗기 시작하는 것들을 목격하기 시작한 것들이죠. 이 과정 동안에 저희들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그들이 직접 연출을 맡고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가수, 배우를 하면서 그리고 빨래를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상관없이 어떤 주제에 맞춰서 조명을 직접 이것처럼 받고 무대에 올라가서 리허설부터 끝까지 무대가 끝날 때까지 그들이 연출해내는 과정을 저희들은 스코링 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무대를 펼치는 날 하나원의 관계자들이 대소 폭도할 정도의 배를 잡고 넘어가는 우스운 광경들, 그리고 감동해서 펑펑 눈물을 같이 쏟는 장면,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어깨를 감싸는 감동적인 장면까지 정말 아름다운 많은 과정들을 목격하게 된 계기였고, 그리고 저는 확신했죠. 이들이 이 과정들을 창조적으로 자발적인 수행으로서 이루어진 이 무대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나가서도 그들이 스스로 두 발을 우뚝 딛고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임상 과정이 기억나는 것은 납병원 조현병 환자들을 임상한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인솔되어서 들어갔던 그 자리에 저는 두 발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사람들의 몸이 저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완전히 몸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요. 그들의 시선들은 모두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분도 위로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고, 어떤 분은 완전히 오버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시선에 초점이 없이 멍하니 저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몸이 응축되고 척추는 주저앉아 있었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두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 꼬여 있거나 들려 있었어요. 저와 보조 강사 2명이서 멍 때리면서 그 현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음악을 틀고 바라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그냥 클래식 음악을 하나 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그것들을 견뎌야 됐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견디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렸지만은 사실은 10분밖에 되지 않았죠. 근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중후반쯤 되는 남성분이 이렇게 구부정하게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선생님, 뭐 하세요? 저는 춤추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또렷이 들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춤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에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되물었죠. 선생님은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는 어떤 여성분과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는 우리가 의식하고 알아차리는 거는 이 현실과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이분들의 세계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와 단절하고 본인들의 방어에 의해서 그분들의 세상을 펼쳐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은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환상 속에서 그분들의 세상에서 춤을 추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단서는 음악과는 연결이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하나의 단초를 통해서 그분들이 발로 현실에 내다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이죠. 전문 용어로는 미러링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그냥 따라하기입니다. 그대로 따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그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따라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분을 제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완전히 이러고 있을 때 전 옆에 가서 진짜 이러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러고 있으면 저 옆에 가서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 강사들도 저를 따라서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춤을 추고 계신다는 그 선생님과 손을 잡고 그 리듬에 맞춰서 발만 옮겼는데 그분은 저와 함께 리듬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깨에다 제가 손을 이렇게 쳐드리니까 등에 대고 이렇게 쳐드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움직임들을 해내기 시작하고 그들이 인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뒤에, 제 뒤에 손을 대고 또 그 뒤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나중에 기차처럼 동그란 원이 됐어요. 춤을 춘다는 것은 제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아주 멋있게 몸을 쫙 펼쳐내고 무용가처럼 이렇게 긴 선으로 아름답게 관절들 다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이 발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이 에너지 역동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목격했고요. 이루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 터치 한 번만으로도 음악의 한 줄기의 음색만으로도 이렇게 몸이 펴지는 그 자체가 어떠한 치료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임상 과정이었습니다.